안도르 시즌2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스토리 아크 야빈 전투 1년 전의 일로 드디어 디즈니 플러스 스타워즈 시리즈 안도르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안도르 시즌2의 마지막 스토리 아크는 루선과 클레아의 이야기로 플롯을 쭉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10화 그만의 에피소드는 슬슬 코로산트에서의 흔적을 없애고 사라지려고 하는 클레아와 루선에게 제국 보안국의 영 감독관이 긴급 호출을 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긴급한 상황에도 셔츠 집어넣으라며 이전처럼 루선을 챙겨주는 클레아이지만 이제 완벽한 상황은 없다고 말하는 루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루선을 급히 호출한 영은 다름 아닌 데드라미로의 접속 코드를 우연히 손에 넣어 그 안에서 찾아본 데스스타 프로젝트에 관한 중대한 기밀을 넘깁니다. 영이 어쩌다가 데드라의 보안 코드를 1년씩이나 갖고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데스스타의 진실과 데드라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플롯의 시작이 우연으로 시작되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어찌됐건 영은 황제의 에너지 정책이 모두 위장이며 고먼과 제다의 반군 색출 모두 데스스타의 준공에 필요한 광물 채굴을 위해 조작된 사건들임을 폭로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간 제국이 벌여온 일련의 모든 행동들, 단속 강화, 공공질서 재심리 명령, 노동수용소, 스카리프 인근 교통통제 등 전부 죽음의 별 데스스타라는 궁극의 무기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었다고 말이죠. 제국 보안국의 오슨크레닉 국장이 10년이 넘게 비밀리에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보안국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율라렌데령도 지난달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던 이 정보, 지난 수년간 루선을 위해서 보안국 내의 정보를 캐온 영이지만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데 데스스타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는 보안국 감독관의 말 하나뿐입니다. 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서도 연맹군이 데스스타에 대한 연이은 증명들을 들은 뒤에도 행동을 망설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팩트는 두 번, 세 번 더 증명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루선은 처자식이 있다며 정보를 넘겨줬으니 안전한 곳으로 빼달라는 영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가 영을 죽이기 전에 떠보기용 질문인 것인지 진짜로 보낼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인지 연맹군이 모여있는 야빈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영이 야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눈치이자 내심 안도하는 디테일도 아주 좋았습니다.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루선 레일이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은 훌륭한 장면도 마음에 들었고요. 영이 방금 막 정보를 가져온 상황이기에 루선과 클레아가 준비가 되었건 그렇지 않았건 이미 모래시계 속 모래알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루선은 클레아에게 정보를 넘기고 자신이 가게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지난 10년간 주축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 클레아의 통신 장비를 파괴하는 루선. 그런데 갑자기 가게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의 정체는 바로 보안국 감독관 데드라미로. 드디어 데드라가 루선의 가게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데드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뿐 아니라 지난 1시즌부터 마치 카시안과 시릴처럼 숙적으로 대립해온 데드라와 루선의 플롯, 정확히는 데드라가 루선이라는 유령을 찾는 플롯이 통째로 사라진 점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물론 데드라 정도의 인재면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분명 루선을 찾기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천재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 자체가 보고 싶었던 것이라서 둘이 결판을 짓는 장면만 나온 건 너무나 아쉽습니다. 5년 동안 전념해온 주축 검거에 성공한 데드라가 아주 잠깐 방심한 사이 루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칼로 자해를 시도하고 숨이 간신히 붙어있는 루선을 보안국이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제국군은 반란군 색출해 반란군은 그 유명이 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1시즌에 기업구역 보안국이 사용한 전술포드를 개조한 구급차에 루선이 실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클레아, 그리고 드라마는 드디어 루선과 클레아가 어떤 사람들인지 플래시백 장면들로 그들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루선은 은하제국 극초반에 제국군에서 복무하던 머드트루퍼 병장이었습니다. 스타워즈 속 블라스터 소리보다 실제 기관총이나 폭탄 터지는 굉음, 민간인들이 비명을 지르는 살벌한 소리들을 견디지 못한 당시에는 리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제발 모두 그만하라며 PTSD를 겪는데요. 그러던 그 순간 그가 타있던 수송선 안에서 소리가 나고 리어 앞에 이름도 모르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게 클레아와 루선의 첫 만남이었죠. 이후 두 사람은 은하계를 전전하며 유물들을 발견하고 비싼 값에 판매하면서 빠른 속도로 지금의 그들의 모습과 닮아갔습니다. 우직하고 강인한 의지를 가진 루선, 그리고 그런 루선보다도 똑부러지고 야무진 클레아는 그야말로 최강의 콤비였는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정신세계를 공유하며 질 때 지더라도 패배했을 때의 그 쓰라린 감정을 꼭 간직하고 있다가 승리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쓰는 법을 배웁니다. 루선을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었던 클레아는 루선이 입원한 병원에 잠입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병원의 이름이 고공화국기에 은하공화국 번영을 위해 모든 방면으로 훌륭한 정책을 펼쳤던 리나소 수상의 이름을 딴 리나소 병원인데요. 레퍼런스는 둘째치고 스타워즈에서 치료라고 하면 항상 박타절인
모습만 봐오다가 모든 종족의 모든 질환을 실제로 치료해주는 진짜 병원을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간호사로 위장해 병원에 잠입한 클레아는 폭탄을 터뜨려 제국군의 정신을 팔았고 계획은 아주 제대로 먹혀들어가 보안국 요원들과 스톰트루퍼 모두 병원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보안국이 클레아의 폭파 공작으로 어림짐작으로 최소 3명은 들어오지 않았겠냐는 말을 하는데 로그원 팀이 스카리프 행성으로 잠입했던 것과도 연결되고 1시즌에서 페릭스 행성에서 루선과 카시안이 기억구역 보안국을 상대한 것과도 연결되어서 여러모로 연결부가 많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1시즌에서 자신은 사랑이나 애정 같은 감정을 모두 죽인 지 오래고 언제 뜰지 모를 해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루선은 그의 걱정만큼 개죽음당하지 않습니다. 딸인 클레아의 손에 제국을 끝까지 농락하다가 숨을 거두죠. 그가 남긴 클레아라는 유산과 클레아에게 넘어간 데스스타의 정보도 루선 레일이란 남자의 이름을 반군사에 톡톡히 남겼으니 이 정도면 나름 호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11화인 또 누가 알고 있지 에피소드로 넘어옵니다. 주축 네트워크의 주범인 루선의 사망으로 보안국에 또다시 비상이 걸리고 설상가상으로 루선을 감시해야 하는 데드라가 기밀 유출 죄목으로 체포되면서 보안국은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영에게 정보가 털린 데드라 앞으로는 오슨 크레닉 국장이 직접 나타나 그녀를 신문하는데요. 크레닉이 데드라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르는 애드리브가 인상적이었는데 그의 그 내리꽂는 제스처 하나만으로 은하제국이라는 국가의 수직적인 구조를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율라렌이나 타킨 같은 동급자나 상관들 몰래 일을 벌여온 크레닉이었으니 부하 직원의 머리도 누르고 하지만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로 갈수록 크레닉은 자신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데드라는 단순히 기밀이 새어나가서 신문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데드라 본인도 제국 보안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스스타 프로젝트 관련 기밀들을 수차례 열람했고 마치 지난 시즌에서 시릴칸의 과도한 욕심이 프리몰의 국유화로 이어진 것처럼 데드라는 곧장 유치장에 구금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 같은 루선을 죽이고 코러산트의 안전가옥에 온 클레아는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래된 통신 장비로 카시안을 호출합니다. 클레아의 간절한 통신은 통신기를 갖고 있던 윌몬에게 전해지죠. 빅스를 떠나보낸 카시안은 K2와 멜시와 함께 살며 매일같이 우주 마작을 하고 놀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재프로그래밍된 제국 경비 드로이드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고먼 학살의 현장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을 본 바로 그 드로이드랑 곧잘 웃으면서 떠들고 같이 노는 카시안의 배짱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B2와 같이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카시안은 오히려 K2가 있어서 더 안정적인 모습이 된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들여서 카시안과 K2가 지금의 이런 콤비가 되는 과정을 더 보여줬더라면 단순히 K2를 로그원에 등장하는 카시안의 드로이드 이상의 우리가 카시안과 B2를 보며 느꼈던 케미가 있는 듀오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싶어 아쉬웠습니다. 술 마시며 웃고 떠드는 새 반란군 앞으로 클레아의 통신기를 든 윌몬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그 즉시 카시안은 아직 테스트 단계 중인 유잉을 거의 탈취하다시피 빼돌려 코러산트로 향합니다. 드레이븐 장군의 말처럼 카시안의 이번 단독 행동은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에서 데스스타를 간신히 탈출한 밀레니엄 팔코노에 은하제국 추적 장치가 달려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카시안의 이번 행동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반란군 연맹에 엄청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정식 보고를 올렸다면 제때 클레아를 구하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드레이븐 장군과 반란군이 카시안을 쫓는 암살단을 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겠습니다. 제국 보안국에서는 파타가즈와 크레닉이 루선 신병의 확보에 실패하고 그의 조수인 클레아를 찾아야 하는 히트 감독관에게 클레아를 보균자로 명명하고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1시즌에서 보안은 허상이며 자신들을 질병관리국이라 지칭한 파타가지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는 죄목이라고 여긴 결과로 클레아를 문자 그대로 정말 질병 보균자라고 임명한 부분이 재밌었는데 결국 자신의 꾀에 되려 자신이 넘어가기까지 한다는 점에서 파타가즈의 캐릭터성이 확실해서 좋았습니다. 그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장담한 계획이 진짜로 너무나도 효과적이어서 보안국 요원 전원이 사방팔방에 흩어지게 되면서 중요한 순간에 클레아를 찾을 병력이 부족해졌으니 말이죠. 아무튼 아직은 클레아를 잡기 전인 파타가즈는 히트가 나간 뒤에 크레닉에게 지금쯤이면 무기가 완공되어야 했다는 식의 대화를 나눕니다. 안 그래도 보안이 유출되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짱 두둑했던 그의 신경이 예민해지는 과정이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영화 로그원과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는데요. 스타워즈 소설인 스론 배반이나 카탈리스트 등에서 크레닉의 데스스타 프로젝트가 정말 수많은 난관과 일정 지연을 겪은 걸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완공시킨
구출시킨 크레닉이 새삼 대단했습니다. 임무에 실패하면 진짜로 사망자 명단에 올라갈 것이란 위협을 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히트는 급기야 자신이 대놓고 무시하고 라이벌 관계를 만든 데드라에게 쪼르르 달려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히트는 전반적으로 1시즌의 데드라 느낌이 많이 나는데 데드라가 위협적이었던 이유인 그녀의 치밀함을 아직 탑재하고 있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시즌의 데드라가 1시즌의 시리를, 2시즌의 히트가 1시즌의 데드라를 닮은 듯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구금된 데드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히트는 데드라의 조언대로 클레아와 방군이 다시 통신 장비로 교신하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때마침 보안국이 클레아의 통신 장치를 조사하는 사이에 카시안이 코러산트에 도착해 클레아에게 교신을 해왔고 그 즉시 보안국 전체에 또다시 비상이 걸립니다. 클레아가 있는 코러산트 안전가옥으로 반란군 진영에서는 카시안과 멜시가, 제국군 진영에서는 히트가 직접 이끄는 제국 보안국 전술부대가 진입하죠. 새로 등장한 종류의 제국군 셔틀을 타고 출동하는 히트와 보안국은 역시나 지난 시즌에 시릴과 기업구역 보안팀을 연상케 합니다. 이 시즌 마무리에 접어들어 1시즌을 많이 떠오르게 함과 동시에 로그원과의 접점을 살린 것들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 스토리 아크는 전반적으로 안도르의 시리즈적 마무리를 급하게 하고 로그원 빌드업에 매진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드라마가 더 천천히 사건을 빌드업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보안국 전술부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카시안은 클레아를 설득해 나갈 채비를 합니다. 무에서 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를 기반으로 구축한 베이로르가나의 야빈 기지는 그림자 속에서 불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루선 측 세력을 불신하는 걸 넘어서서 혐오하기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클레아의 빈정거리는 말에서 드러났는데요. 소우의 유격대와 반란군 연맹 측의 마찰처럼 두 조직 간의 불화도 더 담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안국 전술팀이 도착하며 통신이 교란되고 상황이 이상해지자 유잉에서 나와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는 K2의 모습으로 이번 에피소드는 끝이 나는데요. K2가 상황이 이상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도 영화 로그원의 제다위성 시퀀스를 연상케 합니다. 에피소드 제목부터 시청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마지막 화 제다, 카이버, 어쏘 에피소드로 넘어옵니다. 궁지에 몰린 카시안 일행은 보안국 전술팀이 날린 충격 수류탄에 나가 떨어지고 이때의 충격으로 카시안은 자신이 지금껏 써온 아버지의 브리아 권총을 잃고 앞으로 로그원에서 쓰는 빅스의 권총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위기에 몰린 반란군은 어쩌면 다스베이더의 복도신보다 무시무시한 역대 가장 잔혹한 복도신을 찍으며 상황을 해결한 K2 덕분에 궁지에서 벗어나는데요. 토니 길로이의 인터뷰에 의하면 본래 카시안과 K2의 첫 만남은 반란군 우주선 안에 숨은 K2를 발견하는 식으로 영화 에이리언 프랜차이즈의 제노모프 느낌일 것이라 했는데 그걸 여기에 갖다 쓴 느낌입니다. 우주선의 일부로 위장한 제노모프가 우주비행사들을 죽이듯 K2 역시 제국 드로이드라는 이점으로 환경에 녹아들어 가차없이 좁고 어두운 공간의 사람들을 죽였으니 말이죠. 다시 한번 이런 드로이드와 같이 다니는 카시안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기절한 클레아를 데리고 간신히 코러산트를 탈출한 카시안 팀이 야빈으로 이동하는 동안 야빈 기지에서는 이제 야빈에 완전히 적응한 듯한 모스마가 제다 위성으로 이동한 소우게레라와 말다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미 제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아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소우의 모습은 조금 웃기기까지 하는데 사실 지난 에피소드들에서도 그렇고 무수한 세월 동안 제국에 저항해온 소우는 로그원과 이어지는 지금 이 순간 정말 아무도 믿지 못하는 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란군 시리즈에서는 모스마와 사상적으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도 망가져서 자신이 하고 있는 혁명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슬프네요. 소우가 지난 1시즌에서 패배한 반군 집단들을 열거했던 걸 돌이켜보면 고먼전선, 마야페이의 신공화주의 부대, 안토크리거의 분리파 부대 등등 연맹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끝까지 관철한 집단들 중에서는 소우의 유격대가 가장 오래 버텼지만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는 미래가 참 우울합니다. 야빈에 화려하게 등장한 카시안 일행과 클레아는 영웅 취급도 못 받습니다. 부상을 입은 클레아는 바로 의무실로 옮겨지고 카시안은 연맹군 수뇌부 일원들 앞에서 작전 디브리핑을 해야만 했죠. 이제 야빈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베이로르가나부터 연맹군 함대 총지휘관인 라더스 제도, 연맹군 내각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는 타리스 행성의 틸라 팜로 의원, 재무부 장관을 맡는 우이터 행성의 노어 제벨 의원 등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모습을 비춰줘서 좋았습니다. 대의에 동참하는 그들이지만 나중에 클레아를 구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신타의 말처럼 항상 누굴 구해줘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연맹군 지휘부는 소우 못지않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카시안은 루선이 없었으면 야빈도 없었다며 격렬히 반발하지만 마치 로그원에서 갤런의
의견의 증언을 들은 것 말고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던 진워소처럼 카시안은 실증 없이 정보만 가져온 현실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결국 야빈에서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던 베일은 안도르를 막사에 연금시키죠. 단투인 연설 이후로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활동 중인 모스마는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입니다. 카시안에게 목숨을 빚진 모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촌인 신타에게 카시안과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죠. 신타와 카시안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장면도 짧게 등장하는데 5시즌이었다면 모를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망자 목록을 나열한 느낌이라 울림의 깊이가 달라 다소 아쉬웠습니다. 신뢰도는 둘째치고 결국 데스스타에 대한 정보가 야빈으로 흘러나가자 데스스타 프로젝트의 보안을 담당했던 최고 담당자인 리오 파타가즈는 사실상 처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은하계 전역에서 퍼지고 있다는 네믹의 선언문을 들으며 마지막 감상에 빠져있는데요. 대체 네믹의 선언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그 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둘째치고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캐릭터 파타가즈의 죽음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시퀀스였습니다. 파타가즈는 그 누구보다도 네믹이 하는 말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토록 통제에 목을 맸던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은하계 각지의 혁명 전선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닌 게 아니라 크랜닉에게 데스스타를 지금까지 숨긴 것도 기적이었다고 말한 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데리러 온 라그렛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했고 텅 빈 회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내고도 실수 하나로 굴욕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다른 장교들과는 다르게 깔끔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이 정말 파타가즈답다고 느껴졌습니다. 파타가즈가 죽은 후 그의 공석은 라그렛 같은 인물들이 맡을 것 같은데 파타가즈만큼은 유능하지 못한 인물들이 보안국을 담당하면서 점차 보안국도 다른 제국 산하 기관들처럼 이전만큼의 유능함을 뽐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야빈으로 돌아옵니다. 카시안과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던 신타는 클레아를 만납니다. 두 캐릭터 모두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만큼 캐릭터성도 많이 달라져서 흥미롭습니다. 알다니와 고먼에서 킬러의 냉혹함을 보여주었던 신타는 배를 잃은 뒤부터 친절함으로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면서 1시즌과 캐릭터성이 달라졌고 어둠 속에만 은둔해 있던 클레아도 드디어 빛으로 나와 사람이 점차 달라질 듯 합니다. 어쩌면 클레아가 루선에게만 갖고 있던 신뢰라는 감정을 다시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담이지만 만약 배경 캐릭터의 설정이 정립되지 않았더라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5 제국의 역습 포스 전투 장면에서 레아 곁에서 전황을 모니터링하는 장교가 클레아라는 이야기가 덧붙으면 참 잘 어울렸을 텐데 아깝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신타가 떠난 카시안의 집에는 드레이븐 장군이 나타나 그에게 카프린의 고리에 있는 정보원 티빅과 만나보라고 합니다. 루선이 죽어가며 보낸 데스스타라는 무기의 존재, 본인들 나름대로 데스스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던 제다위성으로 이동한 소우게레라 유격대, 거기에 카프린의 고리에서 접선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연맹군 정보원까지 우연이라기에는 이 가공할 무기를 둘러싼 정황들이 너무 딱딱 들어맞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신에게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해온 베일 오르가나에게까지 임무를 정식으로 승인받은 카시안은 마침내 그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질 수 없었던 미래를 뒤로한 채 영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로 떠나는 마지막 여정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를 중심으로 여러 캐릭터의 운명들 또한 10분여간 몽타주로 보여주는데요. 카시안의 여동생은 결국 누군가를 구해야겠다는 카시안의 마음속 불씨의 심지로 남았고 모스마와 윌모는 행복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클레아는 밝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빛으로 나왔습니다. 데드라미로는 나키나 감옥에 수감되어 자신이 유지하고 싶어 했던 체제에 말 그대로 부품이 되어버립니다. 카시안은 이전에 만난 포스 힐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아주 짧게 소우와 크레닉 국장도 서비스 씬으로 등장합니다. 사실상 쿠키 영상처럼 등장하는 안도르의 엔딩 장면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빅스가 미나라우로 돌아가서 카시안의 자식을 안고 있는 장면은 카시안의 서사상으로나 빅스의 서사상으로나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쇼 제작자 토니 길로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카시안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굳이 빅스와 카시안의 자식으로 풀어야만 했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스의 서사는 사실상 작중에서 매 아크마다 바뀌고 데이를 위해서 카시안을 떠났다는 스토리도 빅스가 계속해서 야빈 측과 교신을 하고 있었고 실은 숨겨진 아기를 위해서였다는 이유로 그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는데요. 카시안이 은하계에 남긴 건 무영의 희망의 씨앗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한데 자식까지 굳이 보여줘야만 했나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감돕니다. 지금처럼 로그원의 엔딩을 떠오르는 장면이 돼 빅스와 B2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만 되었
되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궁극적으로 안도르는 로그원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훌륭한 교두보였습니다. 프리퀄 3부작과 클래식 3부작을 단순히 이을 뿐 아니라 안도르, 로그원, 새로운 희망이라는 색다른 멋진 3부작을 구축해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레거시 캐릭터들의 부재라던가 몇몇 플롯과 캐릭터를 짧은 이야기에 축약시키는 등 일부 아쉬운 지점들은 차치하더라도 스타워즈 드라마가 용두용미로 끝나는 건 또 오랜만이라서 향후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올라가는 한편 작품 보는 눈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드라마들이 성에 찰지 걱정도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안도르가 다시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슬픈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안도르와 이어지는 영화 로그원, 애니메이션 반란군 시리즈 후기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도르의 공백을 메워줄 원하시는 작품 후기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